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종성의 시사유감, 이것이 여론이다. 6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시사 분석 시간입니다. 시사 분석 시간은 이제 한 주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여론 동향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대 우리 이제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청소 환경미화원 그리고 경비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인터넷을 상당히 뜨겁게 달구면서 날라리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었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분들의 또 가슴 아픈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연대, 이대 청소 노동자분들의 파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진상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RT했습니다. 김혜찬님, 프리스팅님께서 트위터에 올리셨는데요. 고대, 연대, 이대 청소 노동자들도 파업 결의. 언제쯤 노동자들이 하루라도 투쟁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대 청소 노동자분들의 집단 해고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면서 대학 안에 용역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대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분들께서도 고용 조건 개선을 요구하시면서 파업을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대학 분회가 24일부터 지난 이제 2월이죠. 24일부터 26일까지 찬반 투표를 좀 실시한 가운데 94.9%가 찬성을 하셨다고 하고요. 조합원 861명 중에 785명이 투표에 좀 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91.2%가 투표에 참여를 하셨고 94.9%인 745명이 파업에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지금 4,320원인가요? 네, 4,320원 수준의 임금을 미화직은 4,800원, 경비직은 4,660원으로 인상해 줄 것, 그리고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조휴가를 휴가 일수에서 제외해 줄 것,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저급여 외에 추가 보상권, 이런 요구사항을 거셨고, 노동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대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날라리 외부 세력들 상당히 관심 있게 지난 이제 홍익대 청소 노동자 어머님들 그리고 경비 아버님들에 대한 소식에 관여를 했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고대와 이대, 연대, 여기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쌍용 자동차 재작년에 상당히 이제 힘겹게 투쟁을 이제 벌이셨었는데요. 거의 쌍용 자동차 그때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 수준을 방불케 했습니다. 테이저건이 등장을 하고, 그쵸.
그 사람의 얼굴에다 대고 막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각종 진압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를 하고, 심지어 물과 전기도 끊어버리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사측과 그리고 공안 기관에서 이제 보였었는데, 쌍용 자동차 분들의 이제 투쟁이 벌써 끝난지도 2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합의했던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쌍용 자동차 해고자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 분들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 동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윌러브 하니님께서 올려주신 트윗을 트위터 포잇이라는 분께서 RT를 해주신 글입니다. 77일간 옥새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 자동차의 임무창 씨 오늘 새벽에 자살하셨습니다. 네, 그의 부인은 작년 4월 생활고 끝에 먼저 자살했습니다. 자, 임씨 아이 둘은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네, 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측에서의 이 들어주기로 했던 조건, 복직이라는 조건들을 이행해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택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로 인해 남겨진 것은, 그죠? 아이들은 부모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 있던 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걸 저희가 캡처한 건데요. 공웅재라는 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이 죽었다. 자, 해고는 살인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다. 예, 그래서 쌍용차 당시 투쟁할 때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죠. 예. 이 쌍용차의 절망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창원 장례식장에서 좀 올린 글입니다. 끊이지 않는 죽음, 끊어지지 않는 애간장입니다. 엄마 등 뒤에 목이 젖혀진 채 골아떨어진 다음 주가 돌인 아이가 방금 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손짓으로, 이 학례를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까요? 네. 세상에 이 아이에게 전할 말이 존재하기는 한 건지요. 네. 노동자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알려달라는 가슴 절절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한 이제 현황이 지금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분들 추동하는 또 그런 트윗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릴까요? 네, 한겨레에서 이제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 또 자살 추정 사망이라는 이제 멘션을 기사를 링크시켜서 올렸는데 수키 솔시럴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고 좀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트윗, 네. 이바투사님께서 이제 RT 해주신 글인데요. 쌍용 자동차 희망퇴직자 이제 자살 추정 사망이라는 거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골수 노조인이라고 꼬리표가 이제 따라다닌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트윗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노동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그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정리해고. 그래서 이분들이
택한 거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파업이란 방법을 택한 거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자꾸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사측을 대상으로 노조가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업한 사람들, 노조에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빨갛다. 이 사람들 빨갱이다. 이 사람들 빨갱이입니까? 노조를 설립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모두 관심을 가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네들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멀리 잊혀지다 보니 여론도 떠나다 보니 결국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취업도 제대로 다시 되지 않고 있고 복직도 안 되고 이러니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커가는데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이 노동자들이? 아닌 거죠. 이들의 죽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나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죠?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 해고에 맞서서 투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투쟁이 막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크레인에 올라가시고 그죠? 지역에 있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 좀 네티즌 분들께서 요번 주에도 좀 많이 그 입장들을 좀 표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문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이 뭔가 요거 관련해서 또 트윗이 좀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불꽃 정준규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락가락하던 직업 안정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결국은 이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이번에 새로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이제 정책 파기를 선언했죠. 그래서 노동계에서 이제 이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와 관련해서 힘차게 또 싸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분노를 갖는 게 지극히도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직업 안정법 개정안 민주당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편에 서실지 잘 이제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우리 그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이제 MB 악법 중에 하나인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상정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고 야권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를 보호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해서 더 이상 쌍용 자동차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일이 그리고 지금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마무리 영상인데요. 어느 킥 서비스 노동자의 일기입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닮은
일기인데요. 소위 말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특수하게 고용된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퀵서비스라든가 뭐가 있나요? 학습지 교사들 이런 분들이 택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의 좀 삶의 애환을 담은 영상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사 분석 마지막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동자의 일기. 쉬고 싶다. 그러나 쉴 수 없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광란의 질주. 아니 선택받기 위한 죽음을 향한 질주. 내겐 신호등이 없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사무실에는 벌써 6명의 동료들이 줄지어 졸고 있다. 전화벨이 울릴 시간은 아니지만 기사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한쪽에서는 어제 수입과 질투 등이 어우러져 간간히 욕설과 웃음소리들이 들려온다.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계단에 앉았다.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꽉 막힌 도심, 그리고 엉킨 틈새를 달리는 뒤늦은 동지들. 긴 한숨이 흘러나온다. 문득 큰 딸아이가 생각났다. 어제 우연히 딸아이를 만났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무리에 섞여 있어도 난 내 딸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하며 똑똑하기 때문이다. 용돈이라도 듬뿍 줄 욕심으로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불렀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다 쳐다봐도 내 딸은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문득 뭔가가 강한 느낌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옷걸이에 유리창에 비친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야만 말았다. 내내 찌든 구질구질한 옷차림, 로봇캅처럼 덕지덕지 씌운 보호대, 꼬질꼬질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들, 덥수룩한 수염, 자주 넘어져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60만원짜리 내 고물 오토바이. 영락없는 노숙자 그 이상이었다. 난 그 자리를 뜨지 못했었다. 내 딸 안에는 예전의 내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제법 잘 나갔던 시절에 그 명함이 좋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아빠를 두고 싶었다. 뒤적뒤적 내 명함을 찾아보았다. 1588 어쩌고저쩌고 총알 킥서비스. 웃음이 나온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내 명함은 찌라시다. 우리 사무실을 알리는 찌라시다. 내 등판에 대형 찌라시를 새기고 다니는 나는 움직이는 찌라시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부터 내 이름은 없어졌다. 몇 번이라는 번호가 내 이름이다. 툭 하면 점심까지 굶기 일쓰고 조금 늦는다고 욕설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광란의 질주를 해야 하고, 내연에 찌들어 폐질환에 시달리고, 정자가 기형이 되고 하루종일 치러대는 무전기 소리 덕에 난청에 시달리고, 사고 위험에 온몸이 항상 경직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내 몸은 조금씩 죽어서 경비 제하고 고작 5만원에 행복해야 하는 난 이 땅의 호구다. 웃음이 나온다. 술은 이럴 때 마시라고 있다더라.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과 삶은 달걀 3개를 들고 앉았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어떤 놈은 복덕방 사무실 차려놓고 당당하게 술치며 삥을 뜯는다. 1인당 선불로 매달 60만원이란 선납금을 받고 부업하듯 조끼 팔고 무전기 팔고 PDA 팔고 영수증 팔고 또 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쿠폰도 매일 팔아봅니다. 그놈은 외제차 끌고 다니며 골프나 치러 다닐 때 길에서 치던 내 인생은 술 한잔도 사치다. 항상 오늘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 선불로 내야 하는 수십만원의 산학금, 학원비, 각종 세금들, 게다가 경조사라도 찾아오면 쥐구멍이라도 찾아가는 비굴함.
딸아이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 못난 아비. 큰맘 먹어야 1,500원짜리 삼겹살 사주는 아비. 이런 아비 모습으로 어찌 예쁜 내 딸에게 당당하게 가려 했는가. 무전기 소리가 또 들린다. 미아리에서 청담동, 수원에서 서울역, 몇 번 미아리에서 압구정. 괴로움을 가슴에 안으며 난 또 도심을 질주한다. 오늘은 꼭 져야겠다. 모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적어도 3,000원짜리 생삼겹을 먹어야겠다. 후식으로 2,000원짜리 냉면도 잊지 말고 말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이건 실제로 킥서비스 노동자가 일기를 썼던 내용을 제가 전문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여기 계시는 기사 여러분들도 이거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계절에 몸 건강 관리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내일 하루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강정기지 반대 사삼민님께서 킥과 대리운전, 피자 배달 등 법의 바깥에서 돌고 도는 슬픈 자화상이네요. 올려주셨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는 명백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 편에서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이들과 힘을 합쳐서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주의 현장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난주에 MBC 전 사장이었죠. 엄기영 씨. 엄기영 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열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영상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반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 식구 지키겠습니다. 건강하게 굶지 마.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문화방송은 영원할 겁니다. MBC 파이팅! MBC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MBC 사수하여 언론 독립 지켜내자. 나와주세요. 자, 예, 네. 네, 엄기영 씨 마지막 퇴근 영상입니다. 네, 뭐 엄기영 씨 하면 MBC의 대표적 아나운서 앵커로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언론학법 그때 그죠. MBC 노조의 이제 파업 이런 거에 이제 MBC가 이제 동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그죠 한나라당 편에 붙어가지고 말을 지금 뒤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뭐 그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네, 철새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저도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은데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얼마나 지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 강원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열이 받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스러운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엄기영 씨가 강원도에 한나라당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제가 보기에 강원도에는 엄기영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RT 해주셨죠? 또 한 명의 기회주의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강원도민들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웃긴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도 웃기고 엄기영 씨도 웃깁니다. 엄기영 물러나라고 한나라당이랑 이명박 정부가 압박 가했던 거 아닙니까? MBC 그 박문진 구성해가지고 인선안 자기들이 만들고 밀어붙여가지고 해임시킨 거 아니야, 한나라당이? 엄기영 물러나라고? 그렇게 떠들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엄기영 씨에게 붙어가지고 강원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강원도의 뜻을 운운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엄기영 씨도 또 웃긴 겁니다. 그죠? 변절을 되게 초라하게 만드는 궤변이죠, 궤변. 그러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는 사퇴한 거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 이제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열받은 또 우리 국민들 계속해서 반응 보이고 있죠. 네. 엄기영님, 강원도민을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요. 자, 이거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올린 글입니다. 자, MBC도 못 지키면서 과연 강원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MBC라는 이 언론사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강원도민들 전체를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심하게 이제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이번에 뭐 어쨌든 야권에서는 또 그 최문순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MBC 전직 사장들의 대결입니다. 뭐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엄기영 씨가 높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순식간에 또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죠? 야권에 표를 던졌던 강원도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런 것과 관련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치인들의 또는 정치에 좀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의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저희들이 좀 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죠 이익만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죠. 이때는 이 얘기 했다가 저 때는 저 얘기 했다가.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 되게 국민들 편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 편에서 정말 민주적이고 진보개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이렇게 똑똑히 좀 잘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에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훈련 반대한다라는 그런 뭐 1인 시위라든가 그리고 그런 멘션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 리졸브 훈련이 지금 이제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죠. 3월 10일까지 킬 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훈련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한반도에 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한반도에 이제 평화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식적인 국민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미지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강동에서 키 리졸브 훈련 반대 1인 시위 3일차가 됐다고 합니다. 예, 강동 지역에서 지하철역이죠. 출근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강북에서도 네, 민주노동당 분들인 것 같아요. 강북구위원회 분께서 한반도 평화 실현 그죠? 출근 1인 시위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봉천역에서도 네, 어제는 2명, 오늘은 4명, 자 내일은 3개 역을 점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올랐고요. 네, 자 신풍역에서도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훈련 중단 1인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네, 마포에서도 지금 있었고요. 네, 노원 성북역 앞에서 1인 시위 있었습니다. 서대문과 아현역 이쪽에서도 주로 당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좀 있었고요. 자, 건국대 앞에서도 이제 1인 시위. 네, 훌륭한 사람들이죠. 여의도로 출근하시는 분들께 여의도에서 또 했네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외치고 출근하셨다. 뭐 이런 글 있고요. 네, 수락산 입구에서도 네, 재밌네요. 노인들이 빨갱이 출몰이라는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장까지 오고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혹시 대자연 분들 좀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버이들께서 또 나서셨습니다. 괜히 또 이제 색깔 이런 거 운운하시면서 대자연 당원분들 계시면 우리 또 어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확하게 자식된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반전평화 주간이라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요. 요 이제 그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군사 훈련,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채널 615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 정규 방송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들 그리고 분석들 많이 해나갈 테니 관심 부탁드리고요. 결국 지금 얼마 전에 그죠 2월달에 군사실무회담 네 요거 이제 결렬되고서 결국 또 전쟁 훈련 한 겁니다. 북한에서도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죠.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침략적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 키리졸브 훈련이 결국 북한이 붕괴될 거를 가정을 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실은 이제 그 전쟁 계획입니다. 규모 같은 경우도 20만 명이 넘는 한미 연합군이 참가를 합니다. 자, 지난해 연평도 기억하시죠? 네. 천안함, 연평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군사훈련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어이 군사훈련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연평도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 죽었습니다. 군인들 죽었어요. 그죠? 연평도 난리 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대화로 문제 풀자는데 왜 대화를 안 풉니까? 기어이 또 한 번 한반도의 이 전쟁 위기 또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인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이랑 북한 간에는 대화를 하자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육자회담도 하자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그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에 경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적어도 작은 이 충돌이라도 한반도는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대북 적대시 정책,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 남북 관계를 완전히 지금 파탄을 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죠? 대화, 교류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 전쟁 훈련이 누구를 자극하는 거겠습니까? 전쟁 나면은 누가 피해봐요?
국민들 죽는 겁니다. 그죠? 젊은 청년들, 노약자, 그죠? 어린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제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대북 심리전도 재개했죠. 국방부에서 삐라 살포 했죠. 전단지 대북 전단지를 이제 살포를 했고 이제 북한에 또 막 물품 이런 걸 가지고도 살포를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자꾸 북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미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나요? 아니면 국방장관급 회담이었나요?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왜 또 자극합니까? 자극해서 도움될 게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똑히 보고 평화 지켜야 된다. 이명박 정부 호전적인 정책 중단하라. 이런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야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지금 요 전쟁 훈련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광주, 제주, 부산, 대전 전역에서 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행동에 평화를 위한 행동에 평화는 곧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미래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행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주말께 아마 전국적으로 집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군 성범죄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관련한 트윗 좀 보시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런 겁니다. 그죠? 주한미군이 27일날 엘모 이병인가요? 여기가 그 만취 상태에서 노인분들을 폭행한 겁니다. 노인분들 폭행을 하고 노인분을 할머니를 성폭행했어요. 성폭행했고 이로 인해서 그 노인분들 두 부부가 지금 병원에 좀 입원을 이제 한 상태고 경찰은 이제 이 엘모이병을 이제 검거를 좀 이제 한 상태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이 트윗에 20살짜리 새파란 양티놈이 지 할머니 뻘인 64세의 노인을 강간하는 이 치욕의 식민지 남한. 지금 이 잘렸는데 지금 긴 글 보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나라 잃은 민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였겠느냐 이러면서 양키고홈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도메딕 바인드님께서 올려주신 거를 이제 MI준 0410님께서 김명준님이시네요. RT를 해주셨습니다. 자, 20살 먹은 사람이 할머니를 폭행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게 주한미군의 모습이죠. 한반도에 전쟁 훈련하고 그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전쟁 훈련하거나 또는 나쁜 짓거리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불평등한 거죠, 상당히. 주한미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국민들의 이제 주권 문제, 자주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똑똑히 얘기해야 됩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게끔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성범죄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상도덕도 없는 이 미국 주한미군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자, 이명박 집권 3년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았는데요. 요 3주년을 이제 맞아가지고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요걸 보시고 이제
그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우리 네티즌들, 트위터리언들께서 RT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영상 논평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명박 3년 이제 그만. 절절히 와닿죠. 전 세계 지금 민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말은 좀 다르죠, 그죠? 뭐 요구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실업에 대한 문제, 정권 퇴진 같지만 표현은 약간씩 다릅니다. 뭐 키파야, 야바스타, 저희 또 이제 그만, 그죠? 뭐 얘기하고 있지만 지향은 같은 겁니다. 지향은 같은 거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사실 결국 득본거는 뭐 아까 영상에서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죠? 조중동과 보수 세력들 그리고 회전문 인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반면 어떻습니까? 아까 기사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250만 명, 최저임금 또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10분의 1이 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나서야죠.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 똑바로 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결국 국민들한테 남은 거라고는 뭐도 없습니다. 아니 뭐 747 공약 얘기하면서 물가 잡겠다, 경제 살리겠다 했는데 뭐 어디 눈곱만 치라도 대한민국 경제 나아졌습니까?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10,000원 갖고 장을 못 봅니다 지금. 그죠? 10,000원이 뭐예요? 물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받았던 고통들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좀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데서 봤을 때 이번 또 4월 달에 열리는 재보선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계속 내야죠. 당장은 지금 이제 그 전쟁 훈련 문제,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해치고 있는 행위,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죠, 도박.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2주의 현장 시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혹시 더 뭐 저희 트윗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있나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니까 이제 뭐 북주민 운동화 똥가방님께서 북주민 31명 중 4명 귀순 의사 밝혔는데 바로 보내기로 합의했으면 이제 보내야지 왜 안 보내고 있냐 이런 일들도 지금 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강정기지 반대님 무능 정권 포인트 뭐 잘 해야겠죠. 무능하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뭐 하나도 실현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얘기한 대로만 하면 잘 갈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합니다. 뭐 최근 벌어진 구제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도 그렇고 하는 족족 사고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 망신시키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무능한 정권이죠. 할 줄 아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생각과 정반대로만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을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 잘 내었으면 하고요. 중간 타이틀 영상 보고 마지막 코너인 시사인 샵 진행하겠습니다. 시사인샵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소개된 재미있는 재미있으면서 촌철살인 같은 멘션이라든가 또 UCC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을 달궜던 것들을 좀 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죠. 자, 노종열 씨 오행시를 지으셨습니다. 온고 이지신 이걸 가지고 그 노종열 씨가 조중동 뭐 반대
요런 이제 토론의 사회를 보신 것 같은데, 그거를 도아님께서 보시면서 올려주신 건데, 자, 온고지신. 자, 첫 번째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때. 이 대통령 지 혼자만 신났다. 네. 재밌는 멘트죠. 그죠? 맑은 것은 보존하고 새 것을 알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죠? 온 세상은 고통스러운 이때 이 대통령 지 혼자만 신났다라는 노정열 씨의 오행시였습니다. 네. 시사 개그맨이시죠. 네. 재밌는 그 전직 대통령들 성대묘사 패러디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재밌는 또 멘션 알려주셨네요. 네. 두 번째 거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의 신념입니다. 네. 그 뭐죠? 새해 꿈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뭐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친일파를 제거하는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이 올랐어요. KBS 어디 이제 프로그램 중에 나왔나 보죠. 그래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나온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지인데 6학년 학생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 이제 한 가지만 써보세요. 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을 때. 네. 이 동그라미 쳐준 선생님의 센스. 대단하시죠? 네. 아이들의 답변도, 아이의 답변도 참 의미심장한데, 또 그거를 동그라미 쳐주신 선생님의 센스. 센스가 아니라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의 신념 동그라미 쳐준 선생님의 센스, 요 영상 요 이제 그림을 GULPANZIGY님께서 올려주신 트윗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미지 볼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네, 김윤옥 여사. 네, 자, 다 왼쪽 가슴에 올리고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있는데, 자, 거꾸로 혼자 하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 거꾸로 든 MB 대통령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영부인 부창부수로세. 작년에 뭐 이 영상 현충일이었나요?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 네. 자, 이재호 태극기를 태국기로 써서 구설수. 그죠? 민호야 내일 3.1절이다. 태국기 오후에 달고 망신 당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달아라. 태국기 달아놓고. 네. 두 번이나 쓴 거면 실수는 아닌 것 같죠? 왜 그러실까요? 국민들 웃기려고 하셨을까요? 진짜 그런 걸까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RT도 또 재밌습니다. 국어 선생 출신이라면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국민들 웃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념이 없으신 건지 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아, 태국기.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럼 태국 가서 정치하셔야지. 대한민국에 있으시면 안 되는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또 볼까요? 네. 요거 뭐죠? 다들 기억하시겠죠? 보온병입니다. 보온병. 네. 보온병을 이제 막 찍어가지고 누군가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멘션이 달렸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독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걸 찍으셔가지고 안상수 생각난다 크크크 이렇게 올려주셔서 또 네티즌들이 빵 터졌습니다. 얼마 전이죠? 2월달인가요? 시사 콘서트 탁현민 교수의 시사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보온병을 이제 막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거니까 그리고 조심해서 가지고 가시라면서 보온병을 주셨는데 우리 안상수 우리는 아니고 안상수 아무튼 원내대표 안상 대표가
뭐 최근에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뭐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주실지 저는 뭐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 오래오래 한나라당 대표 하셨으면 해요. 저는 저희한테 너무 잘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팬클럽도 만들까 싶은데 네, 안상수님의 또 드립 한번 기대해 보는 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올려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 자, 이명박 정부의 3년 청년 고용 정책 성적표라고 네,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네, 청와대 3학년 재적자, 그죠? 3학년 재적받은 재적자 발표를 청와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뭐 F입니다. F, 그죠? 권총 찬 거죠, 뭐. 청년 고용 정책. 청년 실업 잡겠다더니 뭐 청년 뭐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청년들이 지금 뭐 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빚이고 등록금 때문에 나와서도 신불자가 태반이고 그런다고 뭐 양질의 직장에 취직합니까? 취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고용 문제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F라는 청와 대학교 3학년생 재적자 발표 이명박 씨라고 합니다. 청와대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 재적자 이명박 씨의 성적표인데요. 요 성적표와 관련해서 네, RT 걸리면서 단 멘션도 재밌습니다. F 주는 것도 아깝다. 네. 재적 방 빼라. 네, 모르겠습니다. 청와대학교에 다니시는 네, 3학년생 재적자 이명박 씨, 네, F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데요. 뭐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촌철살인 같은 시사인 샵, 네, 시사인 해시태그죠. 올렸던 그 이미지 멘션들 영상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뭐 오늘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재밌게 많이 나오시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은 아까 채팅창에서도 저도 잠깐 봤었는데 그 윤기진 전 범창 남측본부장 윤기진 씨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영장 실질심사 이런 관련해가지고 전화 연결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날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사법부에서 얘기한 게 더 웃깁니다. 사법부가 아니죠. 검찰 측에서 구속의 근거로 얘기한 게 더 웃깁니다. 사실은. 네. 구속을 왜 시켜야 되냐. 판사가 계속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윤기진이 위험인물이라고 해요. 왜 위험인물이냐? 라고 물었더니 검사왈 한총련 사이트에 대대적인 윤기진 씨에 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놀랠 노자입니다. 네. 아니 지인들이 어쨌든 그 청년 학생 운동 통일 운동에서 고생한 사람을 위해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게 그게 구속의 이유가 된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정말 미친 거죠.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공안 검찰이. 검세라고 얘기 듣고 새껌이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법부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말도 안 되는 거다.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자정에 윤기진 씨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그날 뭐 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주에서까지 왔어요. 뭐 수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네, 뭐 그죠? 제주, 전국 광주, 뭐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정 시간에 고생한 윤기진 씨를 기다리면서 환영 행사를 이제 밤새 했는데요. 윤기진 출소를 이제 환영하는 친구와 후배분들 그리고 선배분들의 인사, 윤기진 씨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마무리 영상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종성의 시사유감 6회차 방송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내용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주권방송에서 우희종 교수와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두 남자의 종교 토바보기라는 행사랍니다. 방송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희종 교수와 최요한 평론가의 두 남자의 종교 토바보기라는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윤기진 씨의 출소를 축하하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정종성의 시사유감 이것이 여론이다 6회차 방송 마치겠습니다. 윤기진 회장님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리 쭉 편하게 주무시고 투쟁의 현장에서 기대가 큰 만큼 같이 활동합시다. 투쟁! 네, 제가 기억하는 기진이 형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지난 3년의 오고를 치르면서 많이 더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힘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형 화이팅! 윤기진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소하신 거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맘 놓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그러네요. 우리 청년 아이폰 하면은 윤기진 떠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기진 선배님도 함께 우리 새로운 청년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함께 힘차게 불어줬으면 좋겠고요. 늘 보고 싶고 늘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기진 선배님 다시 한번 출소를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기진 회장님 출소를 축하드려요. 제가 어릴 때 그 선배들 따라서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많이 나이가 들고, 아저씨도 이제 더 아저씨가 됐군요. 이제 출소하셨는데, 감옥에서 고생하셨지만, 진짜 나오신 만큼 더욱더 활발한 활동 하시면서 같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진 회장님, 화이팅! 됐죠? 기진이 형 출소를 환영합니다. 형 출소되는 날 형 보고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형 이제 나오셨으니까 형이랑 같이 투쟁할 생각하면 가슴도 떨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투쟁합시다. 기진이 형 투쟁!